네,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죠. 근데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 경제에도 끼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바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철회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추산하기로는 9조 원까지 받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영향이 있고 반도체 기업들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반도체에 대한 영향은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최승병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발언은 굉장히 무시무시하네요. 네. 칩스법에 대한 거죠. 네, 안 그래도 이 반도체, 특히 미중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난 2022년에 이 칩스법을 만드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해갖고 반도체 산업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다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서 또 당근을 아주 매력적으로 제시해갖고, 그 당시에 뭐 이 보조금 규모가 2026년 5년 동안 52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얘기를 해갖고 또 우리가 그거에 호응을 해갖고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맞습니다. 컨셉인 거죠. 이 제조 부문에는 그 570억 달러 중에서 527억 달러 중에 390억 달러가 배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략 한 10% 내외에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뭐 각 지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인력 수급이라든가 뭐 그런 거 등등등 해서 뭐 다양한 또 지원 패키지들이 같이 엮어 들어가 있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440억 달러 약 6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네. 64억 달러의 보조금 약 9조 원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같은 데서는 착공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최근 들어서 트럼프와 또 부통령 후보인 벤스가 여러 가지 이거는 굉장히 나쁜 법이다. 칩스법은 굉장히 안 좋은 법이고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 외국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을 갖다가 딱 끊어버리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 며칠 뭐 한 10일 나온 얘기만 봐도 굉장히 섬뜩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22일에 벤스가 먼저 이 칩스법은 너무 정치적인 법이고 그거보다는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뭐 차라리 혜택을 주는 게 낫다.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그 혜택은 이 골고루 많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니까 뭐 그게 더 바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25일에 더 아주 세게 얘기를 했었죠. 뭐 팟캐스트나 유세 같은 데서 계속 얘기한 게 보조금은 아주 나쁜 수단이다. 우리는 관세라는 좋은 수단이 있지 않느냐. 이 보조금 줘서 그냥 좋은 말로 구슬려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너네 외국에 생산해서 수출할 거면은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짓게 만드는 게 더 좋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6일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법인세 인하 공약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친기업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이 칩스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이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 얘네들도 다 경쟁자다. 이거 뭐 우리가 살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칩스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반도체 생태계라는 것이 특히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권위주의 블록과 경쟁하는 이 서방의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공급망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같이 연합을 해갖고 이 기술이 저런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넘어가는 걸 막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미중 갈등의 어떤 중요한 또 그죠? 요소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연합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너네도 경쟁자야. 너네도 우리 키워줄 생각 없어 라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피와 식별 문제가 막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동맹이니까 반도체도 같이 동맹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것도 미국 땅에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막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너희 우리 편 아니야라고 그 얘기를 들은 셈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특히 뭐 대만의 TSMC나 우리 삼성, 하이닉스 같은 그런 빅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 투자하는 것이 이거 괜히 돈만 갖다 바치고 미국의 생산 기지만 지어주고 또 다른 덤터기는 쓰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나중에 이러다가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나중엔 딱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은 미국 걸로 아예 우리 러시아에서 푸틴이 많이 또 우리 생산 기지들을 갖다가 강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중에 그런 꼴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요즘 들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 총액은 어쨌든 뭐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만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텍사스의 테일러라는 곳에 이미 착공을 한 거죠. 네, 공장을. 이미 착공을 해서 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 아무래도 뭐 물론 약간 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 반입 시기를 갖다가 좀 조정하면서 이것도 좀 더 상황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첫 삽을 떴으면은 이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요즘 뭐 최소 10조, 20조 들어가는 건 기본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대략 거기서 약 2, 3조 정도를 보조받는 건데 라인당 지금 뭐 이게 갑자기 2, 3조를 못 주겠다고 하면은 그 돈 이미 들어간 것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부터 해서 요즘 또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TSMC나 하이닉스는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뭐 그 정도도 어떻게 감당을 한다고 쳐도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한데 이 정도 돈이 갑자기 더 들게 되면은 그것도 참 재무적인 부담이 크죠. 아, 그러네요. 지금 근데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응을 보면. 네.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에 이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갖다가 읽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이 계속 지금 반도체라는 것이 중요한 전략 물자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특히 안보의 미래를 갖다가 좌우하는데 이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거의 국가 존망의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어쨌든 딱 중국과 북한에 맞닿아 있는 한국과 대만에 있는 것만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 미국에도 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읽었다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칩스법 추진할 때부터 미국이 대만과 한국의 아주 적극적인 협력, 그것도 아주 오랜 협력이 없이는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그것이 확인이 됐죠. 이 칩스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아무래도 파운더리 사업을 다시 크게 일으켜갖고 이 좀 뭔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는 거였는데 얼마 전에 인텔이 우리 파운더리 실패다라는 식으로 뭐 CEO가 직접 자인할 정도였으니까 인텔도 그렇게 강력한 팹 능력을 갖고 있다고도 인텔도 요즘 기술력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TSMC와 삼성을 갖다가 만약에 배척하고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급망의 기업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상황에서 미국의 저희가 계속 봐왔던 수많은 팹리스 설계 기업들, 엔비디아, AMD를 위시한 많은 기업들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핵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램 리서치 같은 경우들 얘네들 장비 없으면 특히 못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EDA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 또 수많은 IP들 특허들이 미국 쪽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 미국만 가지고도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좋게 잘 협력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 막 우리를 적대시한다. 이거는 지금은 미국이 힘이 세서 어떻게든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솔직히 기분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는 이런 작은 균열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 적대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악영향을 줄지 지금 아무래도 이런 쪽에 대해서 넓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팹리스들,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들 미국에 있고 기술은 대단하지만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 TSMC,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해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들을 사실 미국 영토 내로 끌어들여서 더 뭔가 긴밀하게 이게 가치 사슬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원래 바이든 정부의 구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내쳐버리면은
이거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어쩌면 TSMC까지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걸 감수하면서도 이쪽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쳐버리면은 오히려 더 이미 막 기술 자립을 공언하고 있는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내치겠다라는 건 확실히 아닙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만은 공화당 쪽의 브레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TSMC, 삼성, 하이닉스 갖다가 배제하고 뭘 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돈 주기는 아깝다는 거죠. 돈 안 주고서도 너네는 우리 편 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네는 당연히 우리 편 하는 거 아니야? 너네가 기껏해야 뭐 이거 몇십 조에 이렇게 마음 바꾸고 그럴 사이였어? 라고 하는 쪽에 더 가까운 거죠. 사실 뭐 미국이 지금 다시 반도체 기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뭐 같이 가야 될 사이로 공화당 쪽도 당연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전혀 배제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너무 마음 다치지 않고 서로가 좀 어느 정도 도와가면서 북돋아가면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미국에게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거기서 또 파는 것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최소한 말이라도 좀 잘 해주면서 그래서 너네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조금 이것까지는 못 주겠다 하지만 잘 해보자 라고 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아예 돈도 못 주고 적대시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 보조금 준다고 해서 투자하기로 하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딱 입시써버리면은 어쩌라는 건지. 이게 트럼프는 참 이런 걸 알고 하는 걸까요? 얘기를 심중이 좀 궁금하네요. 네, 전후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물론 뭐 일기 행정부 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예 모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이 반도체 업계의 이 공급망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심각한 여러 가지 크리티컬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저희도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잘 평소에 일반인 시각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분야가 얼마나 진짜 전 세계에 가장 초인류 기업들이 모여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그 기적과 같은 일인 건지에 대해서 사실 진짜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트럼프는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감이. 이 부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진짜 국가와 개별 기업들이 합심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업으로 좀 크게 지르고 막 경쟁자들이랑 해갖고 아웅다웅 치고받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쪽 굉장히 테크 인텐시브한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고요. 벤스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리콘밸리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도 뭐 느낌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게 아주 일반적인 미국 유권자들,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던 그런 미국 중산층들의 시각을 그냥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알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직업도 잃어가면서 이렇게 세금을 냈는데 아니 기사를 보니까 아니 이거의 상당수는 진짜 몇십 조가 외국 기업한테 가네? 야, 그리고 한국이나 대만이나 다 우리 일자리 뺏어간 데 아니야? 근데 왜 쟤들한테 줘? 라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술집에서 막 할 만한데 그런 의문을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그래도 날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칙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그런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도 또 이번엔 트럼프 지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측면 같아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후원금도 많이 내고 유세에 직접 나가서 막 엄청 제스처도 격렬하게 방방 뛰고 그랬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지난번 1기 트럼프 선거할 때랑은 달리 트럼프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맞아요. 사설 지지 사설 계속 민주당 지지 사설 쓰다 이번에 안 썼죠. 네, 사주가 막아서 못 쓴 거죠. 확실히 조심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지난번 1기 정부를 겪어보고 또 최근에 바이든 정부를 겪어보면서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래도 계산이 빠른데 앞뒤를 봤을 때 야, 이번에 트럼프가 돼도 우리에게 꼭 손해만 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면이 요즘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 머스크가 왜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것도 보조금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기차 보조금은 그렇죠. 트럼프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네. 테슬라인데. 사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테슬라 이런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주긴 했는데 지난번에 IRA 법안에서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붙였어요. 네. 너무 고가차에겐 줄 수 없다. 그래서 SUV나 픽업 트럭은 $80,000 이하.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는 그게 $55,000였는데 그 정도까지만 딱 준다고 돼 있어갖고 이 테슬라 라인업 중에서 고급 차량으로 이제 Y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모델 Y. 모델 Y가 요거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머스크가 굉장히 격분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좀 많이 마음이 상했나 보다 막 그런 얘기도 좀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또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강정수 박사님한테 얘기 나왔었죠. 네. 뭐 이게 이 스페이스X에서 뭐 쏘는데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뭐 이 테슬라에서도 FSD 자율주행 요 시스템 계속 만드는데 지금 교통당국에서 엄청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런 혁신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창 기술 AI가 빵빵 터지면서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아니 보조금 주는 거는 고맙지만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냐.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규제 없이 막 치고 나가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처사이다 라고 해서 야 이럴 때는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는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우리 전향적으로 우리 규제 혁파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트럼프에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게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정책 방향을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실리콘밸리 주변에 굉장히 나이브한 무정부주의자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특히 암호화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부의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좀 경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작은 정부를 갖다가 외치는 이런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각종 세금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 주겠다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는 사실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은 사업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율배반적인데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커온데 정부가 끌어준 게 진짜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3분의 1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크레딧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크레딧을 떠넘겨갖고 팔아갖고 그걸로 또 수익을 얻는데 이 탄소 크레딧의 수익이 전체 수익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버는 돈이 정말 짭짤한데 그리고 또 스페이스X는 당연히 나사가 이걸 민영화하면서 그 사업들을 갖다가 쫙쫙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커올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수혜자가 이제 와서 또 이제 이런 정부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정부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이 정부에 대한 역할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거면 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참 정신세계가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게 아무래도 근데 뭐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긴 했습니다. 특히 이런 이 스타트업 씬이나 이런 데 분들 중에서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 가운데는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왜 규제까지도 풀어야지 왜 그건 협판 안 해?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더 큰 걸 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도와준 건 고맙지만 어쨌건 이제는 우리한테 관심을 끄쇼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사실 정경유착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사실 초기에는 정부에서 다 도와줘서 큰 거잖아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해서 큰 건데 나중에는 이제 IMF 구제금융 지나고 해서는 기업들이 다 굉장히 시장주의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건 뭐 기업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또 여기서 머스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 참여할 것 같은 지금 인상을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계속 이 트럼프가 얘기 나왔던 것이 이 머스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굉장히 반트럼프적이던 테크업계 분위기들도 막 순화시켜 주니까 계속 얘기 나와준 것이 이 트럼프가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 정부가 이 방만한 재정 지출 갖다가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내가 당선되면은 머스클리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미국 정부 예산이 지금 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에 2조는 깎아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머스크가 이제 또 이세 참여하면서 한 얘기는 이게 위원회 정도는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아예 정식 부처로 디파트먼트로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공공연히.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네. 얘기한 건가요? 그래서 뭐 아예 뭐 2조 달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얹어서 하는 거 보면은 위원장 갖고 마음에 안 차고 이제는 아예 장관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기행이 저는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네. 옛날 트위터 X를 일론 머스크가 샀잖아요. 근데 X에서 공화당 지지나 트럼프 지지 관련된 이 포스팅들이 알고리즘에 먼저 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이분은 또 트럼프 당선되면 본인이 장관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기업과 관련된 규제는 다 풀어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심한 선을 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지금 명태균 씨 뭐 여론조사 조작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이거 여론조사 조작 정도가 아니라 여론 조작 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상 일반적인 기업가라면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을 텐데 뭐 아직도 당연히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뭐 판세가 정확히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세게 나서고 있는 거는 그만큼 머스크의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설령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내가 크게 해코지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머스크가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미래 첨단 산업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기차, 테슬라 빼면은 뭐 제대로 미국에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없고 근데 지금 이 전기차 산업이 중국이 치고 나온 입장에서 테슬라가 지금 위태로워지면은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방 진영의 자동차 업계가 다 중국에게 뺏길 그럴 위험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 우주 산업 당연히 이 관 주도는 안 되고 민간 주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스페이스X가 요즘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제일 그래도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 이런 것들도 머스크가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너 머스크에 대해서 너 공화당 지지했지라고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령 민주당 정부가 되더라도 잘 구슬려서 좀 뉘우치고 앞으로 좀 잘해 좀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서 여전히 보조금 주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편을 잘못 들었을 때 리스크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처럼 기업이 날아가거나 막 공중분해되고 뭐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투명하고 침착한 정책을 펼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뭔가 그러게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공화당 본진에 들어가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머스크에 대해서 그 전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머스크의 테슬라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라든가 전통 산업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이거 테슬라 왜 이렇게 보조금 많이 주고 편애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 가진 세력들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화당 내에서 만약에 1등 공신이 돼버리면은 그런 목소리도 잠재울 수가 있고 본인이 막 입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그 공격을 갖다가 방어해낼 수 있으니까 참 그 괴짜이고 너무 리스크를 진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바보 같지만은 않다. 진짜 영리한 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잘 계산된 수일 수 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고 혹시라도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입는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계산. 이것일 거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는 기껏해야 4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좀 부작용이 나더라도 4년 정도 뭐 그 정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정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까지 두루 고려되지 않나. 설령 뭐 우리 머스크는 거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머스크 말고도 뭐 피터 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많은 테크 쪽에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부작용이 있어도 그거는 4년이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바로 영향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이게 뭐 정책 기조가 물론 많이 바뀔 것이다. 아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관세 같은 경우들은 우리 한미 FTA도 있고 그리고 ITA라고 IT 어그리먼트 국제 이 IT 산업 협정 같은 것들이 다 걸려 있어 거기서 관세 못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이거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매기는 거는 명분을 쌓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미국 정부가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많죠. 돈 안 주고 우리가 관세는 안 때릴 테니까 하지만 그냥 투자는 예정대로 해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우리가 중국 쪽에 밀착한다? 이거는 도저히 뒷감당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특히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이 돈을 안 쓰는 것, 해외에 돈을 안 쓰는 게 뭐 보조금만 안 쓰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2조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역시 군비입니다. 해외 파병,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는 이 막대한 이 전비 이런 걸 갖다가 빼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이 국제정치적인 불안이 더 확산이 될 것이고 안보 환경이 불안해지는데 이때 미국과 척지는 거는 정말 우리의 운명을 갖다가 야수들의 벌판에 스스로 내던지는 꼴이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쉽지 않은데 기업들이 그걸 갖다가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뭐 길게 보고 사업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4년은 넘기자. 어떻게든 차고 엎드리자. 당장 손에 뭐 10조, 20조 보더라도 이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재무제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쌓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이 누적돼서 나올 겁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또 옥석가리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큰 대세에 올라타 있으면은 그 완충이 충분히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상당수가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고 그거에 우리가 한국 기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은 그걸 벌충할 수 있을 만큼 더 벌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제때 편승을 하지 못한다면 요즘 뭐 삼성이 HBM 쪽에서 굉장히 납품 못해갖고 곤경을 겪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반복이 되기라도 한다면은 정말 그 충격이 2배, 3배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삼성전자는 지금 겪고 있는 충격에 2배, 3배 충격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네요. 하이닉스는 약간 덜 피해를 받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그렇죠. 뭐 하이닉스는 아직 뭐 여기
집어넣은 돈들도 많지 않고, 근데 하이닉스도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HBM이 굉장히 잘 나가지만 하이닉스도 몇 가지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죠. 지금 AI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실적 발표 나오는 거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이 AI 붐에 올라탄 반도체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지금 명암차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레가시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 약간 하향 추세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 트럼프 당선의 충격이,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의 충격이 같이 겹쳐지면은 이 내상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입을 수도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이걸 갖다가 진짜 범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좀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뤄봤고요.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계속 좀 깊이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 대선 끝나면 또 그 뒤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최승병 박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 라이브로 접속해 주시고요.